최근에 대법원에서 진짜 대격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을 근거로 해서 산정이 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기업 그렇죠.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 뜻의 공식 유튜브 채널 로브라더스의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신 김무락 변호사를 모시고 각종 근로자들의 수당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근로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일한 만큼 돈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일하고 월급을 잘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이제 뭐 계획대로 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뭐 휴가도 못 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도 딱 월급 정해진 것만 받는다. 이러면 이제 부당한 일이 생기잖아요.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수당들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 산정 체계를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봐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관심이 없는 법률가들이 보면은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싶을 정도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급을 정해두고 상여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여러 가지 수당을 막 붙여서 근로계약을 하는 게 보통 우리 실물 경제계의 현실인데, 심지어 김장비도 있습니다. 김장비. 김장하라고 겨울에. 근데 그 대신 월급을 까는 거죠. 기본급을 까겠죠. 그만큼.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그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퇴직금, 뭐 연장, 야간, 휴일수당 산정하는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온갖 수당을 다 붙여가지고 기본급은 낮추고 기본급은 다 최저임금에 맞춰놨어. 이런 현실이 나오는 게 우리 법에서 정하는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급의 뭐 몇 %인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어떻게든 낮춰. 근로자한테는, 너희들한테는 어쨌든 돈을 주면 되잖아. 명목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돈만 주면 되니까 총액이 중요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기본급을 줄일게 이래서 뭐 온갖 희한한 보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제동을 걸죠. 그런 이름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건 그냥 기본급으로 다 넣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통상임금, 평균임금 뭐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자, 직장인이라면 사실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연차수당,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평균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런 거를 산정하는 통상임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뭐 네이버 검색 몇 번만 해보면은 계산식이 있으니까 알 수 있고,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연장수당을 받는 것이고, 과연 연장수당을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정작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상과 평균의 뭐 단어 뜻이 뭐고 왜 단어 이렇게 쓰고 이게 정의가 뭐고 이게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법학도들이 노동법 공부할 때 제일 머리가 꼬이는 게 이 파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진짜 대격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큰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전에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여기서 정기성은 일정한 기간,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고,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어떤 A 파트의 업무를 했는 근로자는 무조건 지급되는 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표현해왔고, 고정성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5일 이상 일한 사람만 식대를 지급한다. 15일 미만으로 일한 사람들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15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통상임금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지. 통상임금이 늘어나니까, 커지니까. 쉬워지니까, 통상임금으로 되기가 쉬워지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통상임금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표현되어 있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법률 문헌에 충실하게 대법원에서는 해석을 해서 통상임금의 개념 표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고정성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례를 변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이 늘어나고, 통상임금을 근거로 해서 산정이 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성이라는 개념 생각해보면 이번 달에 고객을 100명 이상 유치한 사람한테는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달성하는 사람에게 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보너스냐 월급이냐 그냥 구분
주문할 때 에이 그거 다 보너스야 이렇게 회사에서는 자꾸 보너스로 빼려고 하고 빼야 기본급이 줄어들고 통상임금이 줄어들고 통상임금이 줄면 여러 가지 수당들이 줄고 그 싸움인데 근로자들은 웬만하면 통상임금 안에 좀 넣어달라. 내가 1년 일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일했는데 업무 평가라는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업무 수행 퍼포먼스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받아왔는데 에이 그건 네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받는 거라서 그건 보너스지 빼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조건 달성 상관없이 대충 이때까지 받아왔다면은 통상임금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거다. 유리한 판결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종전에 있었던 일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해버리면은 아마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뒤로 앞으로 있을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효력을 제한을 좀 둔. 좀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다 뒤집어 엎었으면 우리가 떼돈을 벌 텐데.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지 않았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일대 대혼란이 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다 뒤집어 엎었으면은.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는 요 관련 수당 관련해서 재정리를 아마 할 것이고 혹시라도 정리를 안 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버리는 회사가 있다면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